경제권은 누가 가지시나요? 남편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월 말마다 하는 게 있어요. 네. 통장은 각자 있지만 모든 통장 카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그 당시의 잔고를 체크를 해요. 김현주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배우자분은? 저는 네. 학원에서 만났어요. 학원? 네, 세무사 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매일 늦게 집에 가게 되니까 그렇죠. 같은 방향의 버스를 타는 친구였는데 네. 인사하다가 네. 말 좀 하다가 밥 같이 먹다가 그다음에 뭐 좀 공부도 같이 하다가 하니까 또 같이 시험도 치게 되고 시험 딱 합격하고 나서 만날까 이렇게 돼가지고 만난 케이스고요. 네. 공부를 같이 한 2년 정도 했었고 네. 합격도 같이 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 같이 합격했어요. 그 순서가 달랐으면 또 어떻게 몰랐죠. 될지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 주변에 약간 좀 그랬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살아남은 커플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기혼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배우자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배우자님은 어떠셨어요? 배우자는 남편은 처음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그러셨군요. 예. 꿈이 세무사였던 사람이에요. 와. 남편은 네. 아버님이 법무사신데 네. 이제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세무사가 되고 나서도 실제로 같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런 이유로 상속이나 네. 재산이나 양도나 이런 건들이 네. 재산의 등기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협업을 많이 하신다. 예. 지금 배우자님이 같은 사무실에 계시죠? 네. 네. 양도, 증여, 상속에 있어서는 우리 라움 세무회계 사무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남동에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상형은 네. 엄청 좀 듬직하고 네. 뭔가 그런 스타일을 원했었는데 네. 지금 남편은 조금 귀여운 스타일이거든요. 귀여운 네, 스타일. 조금 실제로 연하남이기도 하고. 연하남이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형은 그냥 외적인 이상형이었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랑 대화가 너무 뻔하죠? 네. 대화가 잘 통하고 네. 같이 있었을 때 좀 숨이 막히지 않고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편은 엄청 편하고 제가 늘 그래요. 산소 같은 사람이다. 오. 너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고 내 옆에 늘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늘 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혼인신고를 한 거는 21년에 했었고요. 예. 식은 22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아직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저런. 계획은 있으세요? 네, 이번 해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코로나 풀리니까 일이 바빠서 못 그렇죠. 가고 이제 올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뭐 약사님, 변호사님, 치과의사님, 한의사님, 간평사님, 그다음 변리사님까지도 스스로 이렇게 뵙다 보면은 좀 이상형으로 어떤 분들을 선호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같은 직업에 계신 분보다는 조금 내가 갖지 못한 영역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또 갈증? 약간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 아니면 뭐 주변 지인분들 케이스를 봤었을 때 세무사와 세무사 커플이 좀 많을까요? 꽤 있어요. 꽤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세무사랑 세무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건들이 있고 그럴 수 있죠. 집에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5월 같은 때는 저희가 진짜 바쁘거든요. 네. 일단 주말 출근, 야근, 뭐 바쁘죠. 새벽까지 하고 예. 뭐 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네. 제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세무사가 아니었으면 너의 삶을 누가 이해를 하겠냐.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일반 직장인이 만약에 저랑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꽤 있으시고. 네네. 예. 그리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네. 세무사를 꿈꾸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세무사요?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도전을 하겠다고 쉽게 마음먹지 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들일 때는 크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발을 들이셨다면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를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발을 들이고 천천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발을 들였으면은 빨리 딱 끝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되시면은
정말 그때부터 또 새로운 삶이 있거든요. 세무사가 된다고 해서 뭔가 부귀영화가 따라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세무사가 되면 그때부터 또 각자의 삶이 달라져요. 네. 근데 어떻게 꾸려나가는가는 나의 문제고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장점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세무사 자격증 있다고 여기 노블레스위원회에서 네.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얘기하라고. 이런 것도 제가 그렇죠. 자격증 있으니까 네. 불러주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되게 많은 기회들이 네. 와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은 네. 내가 이거를 언제가 되든 딸 의지가 있는가를 네. 고민을 해보시고 네.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네. 것들을 인지하신 다음에 뛰어들기로 하셨으면은 쭉 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라인만 보고 네. 주변은 보지 말고 네, 공부만 해야 돼요. 막 놀지 말고. 유튜브 채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시게 된 계기도 좀 같이요. 제가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영상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업자나 아니면은 본인의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무 교육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세무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 물어보면은 이거 나 몰랐어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긴 하고요. 네, 약간 좀 게으르게 운영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긴 해요. 네. 이제 세무사님은 세무사님과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제권은 누가 가지시나요? 남편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각각 하시나요? 일단은 네. 저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네.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서 네네. 둘 다 마통 뚫어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마통을 메꿔야 되니까 네. 여기저기 돈 들어오는 대로 각자의 마통을 쫙 메꿨고요. 네. 지금은 다 메꿨고 네네. 막 메꾸고 나서 이제 남는 돈은 남편이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해볼 테니까 네. 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네. 해보라라고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가정의 기준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네. 뭐 몇 퍼센트는 주식에 넣자, 네. 몇 퍼센트는 뭘 하자라고 공유를 하고요. 저희가 매월 말마다 하는 게 있어요. 네. 통장은 각자 있지만 네. 모든 통장 카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그 당시의 잔고를 체크를 해요. 그 계좌 통합 관리라는 네. 어플이 있는데 그걸 네. 보시면은 네. 전 은행, 네. 전 카드 내역, 네. 전 주식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저희가 그거를 엑셀 파일로 다 합해서 네. 우리의 자산이 지난달에 비해 얼마 늘었다를 네. 매월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경제권을 나누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자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요. 함께 관리하고 계세요. 네. 네. 비자금은 없습니까? 비자금을 못 만들죠. 거기 계좌 통합 관리에 다 나오거든요. 현금 이런 거요? 글쎄요. 뭐 어떤 방식이든 되겠죠. 가끔 남편이 현금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결혼은 용기다, 현실이다. 봤을 때 어떤 거 같으세요? 결혼은 결심이죠. 결심이죠. 하겠다는 결심. 어떻게 보면 용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갈등은 아니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갈등이 문제. 있었어요. 예. 네. 종교가 안 맞으면은 그것도 결혼하기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그러시군요. 목사님이시고 예.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볼 때도 그런 부분을 골랐어야 됐는데 네. 사실은 사귀기 전에 야 너 종교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하진 않았거든요. 뭐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물어보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만났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남편의 부모님 분들께서 너가 다녀라. 그냥 너가 같이 가라. 그리고 우리도 노력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양해를 해주셔서 네.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사람이 좋으면은 서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보자 네. 하고 얘기를 잘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고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조건이 맞다고 그냥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예.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결심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다면은 끌고 가는 용기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용기에 더 가까울 것 네. 같다. 네. 세무사가 되시고 나서 결혼하지 않았던 분들은 좀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컨택이 어떻게 닿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직접 컨택이 왔다는 거를 지인한테 들은 적은 없는데 그렇구나. 결혼정보회사에 가볼까라고 하는 분들은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네. 소개팅처럼 딱 연락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문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더라도 네. 바로 결혼정보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네. 가볼까 하다가 가야 되나? 어떤 트리거가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문턱이 있으니까. 네. 결혼정보회사라고 함은 어쨌든 쉽게 들어가서 만나기보다는 네. 조금 더 내 주변에서 소개팅도 받아보고 네. 뭐 지인 추천으로 만나보고 하다가 이제 가자 만나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마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균형이 좀 잡히고 나면 세무 대리를 맡겨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그럴 생각하는 수도 분도 있을 것 그런 거랑 같고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보면은 지인이 결혼정보회사에 가겠다를 바로 생각하고 연락하거나 하는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문턱이 있다.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선택할 때. 주변에 이혼 경험이 있는 분은 아직 못 보셨고요. 네. 아니면 있어도 저한테 말을 안 했을 수도 안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만약에 세무사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신다면 직업군을 이렇게 내가 골라서 만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떤 직업군들은 조금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기준으로는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이런 문과 계열의 전문직을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많기 때문에 문과 쪽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네. 약사 이런 이과 쪽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접점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좀 제 사업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지 않을까 윈윈할 수 싶어요. 있는 네.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제로 뭐 변호사, 노무사 네. 이런 분들이랑 결혼하신 분들은 사업을 할 때 딱 같이 해서 이 업무는 저기 넘기고 이 업무는 저기 넘기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저라도 만약에 제가 다른 전문직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하셨어도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변 분들이 뭐 물어봐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네. 그 결혼정보회사를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세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비혼주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혼주의이신 분들은 결혼정보회사에 그 비용까지 과연 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개팅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하는 거는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게 맞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오셔도 돼요. 그러면 왜 수연에 가야 돼요? 왜 수연을 가야 되냐면,
단언컨대 저희처럼 진심을 다해서 미팅 한 건을 준비를 하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만큼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단 한 건의 만남이 결혼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왜 이 회사에서 이분을 소개했는지 알 것 같다 라는 부분만 전달이 되더라도 저희는 되게 큰 발걸음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김현주 세무사님의 창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필요 없다면서요. 창의적인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창의적이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래요? 네, 진심이면 됩니다. 네. 네, 수연으로 저희가 이행시 이거 제가 빼면은 피디님한테 혼나는 수연에서 현재를 함께하고 미래를 같이 꿈꿀 배우자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뻔해서 죄송해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죄송해요. 예, 자, 그럼 이상으로 라움 세무회계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는 김현주 대표 사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수연, 나이스!